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17세기 최고의 작가로 평가받는데요. 그가 남긴 말들은 400년 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잠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지혜. 400년 동안 사랑받은 고전으로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두고 평생 가지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가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니 더 이상의 수식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철학을 배워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남들의 예측을 벗어나라.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지 마라. 특히 라이벌 앞에서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이면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못한다. 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는 사냥하기 쉽지만 이쪽 저쪽 날아다니는 새는 잡기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당신의 수가 쉽게 간파되어 계획을 망칠 수 있다. 그렇다고 늘 2번 생각해서 행동하지도 마라.
상대방은 당신의 두 번째 계획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적들은 늘 경계하고 있다. 경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다.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는 절대 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물며 게임판에서 겨루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시작부터 과한 기대를 하지 마라.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이를 이루지 못해 불행에 빠지는 유명인사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상상은 머릿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실현하기는 어렵다. 상상으로 품은 것에 희망을 더하면 자신이 지닌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 아주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모든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다. 과도한 기대에 스스로 실망하면 열망하기보다 환멸을 느낄 준비를 하게 된다. 희망은 진실을 위조하므로 바람이 결과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라. 초반의 시도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초반에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시도하되 결과물을 보장하거나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결과가 계획보다 더 낫거나 현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더 좋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쁜 일에는 이런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나쁜 일은 부정적인 것이라 부풀려질수록 나중에 더 좋다. 생각보다 견딜만하다고 여겨지면 되레 칭찬받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적기가 존재한다. 사람은 시대를 타고난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시대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해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선한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시대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은 저마다의 때가 있다.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탁월함의 기준도 달라진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정신은 불멸한다. 만약 이번 생이 그의 시대가 아니라면 다음 생에서라도 그는 자신을 인정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좇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주게 될 것이다. 밀도가 최고를 만든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라. 탁월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최고의 것이란 그 수가 적고 귀한 것을 말한다. 수가 많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 될 수 없다. 거인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난쟁이에 불과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책의 가치를 두께로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만으로는 절대 평범함을 뛰어넘을 수 없다. 모든 일에 정통하려 욕심내면 제 아무리 다재다능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곳에 이를 수 없어 불행해진다. 질로써 승부를 내야 탁월함을 얻을 수 있으며 숭고의 절정에 오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마라. 위대한 자여, 평범한 취향에 만족하지 마라. 대중이 당신의 행동으로 기뻐하는 순간에도 쉬이 만족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대중의 찬사에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인기에 연연하여 이리저리 휘둘리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은 아폴로처럼 위대한 신이 내리는 선물보다 대중의 칭찬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위대한 자여, 평범한 지성에 만족하지 마라. 대중이 경이로워한다고 만족하지 마라. 대중은 무지하기 때문에 감탄하는 것 말고는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이로움에 그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서 속임수를 분별한다. 조롱이 아닌 명성의 대상이 되어라. 평판은 좋은 잣대다.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마라. 특히 호평보다 악평을 들을 만한 일은 피하라. 신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 만한 일은 특히 조심한다. 평판에 좋지 않은 일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미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나쁜 일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별난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무리를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성향의 사람도 많다. 이들은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명성을 얻기보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 불운은 전염성이 강하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불운이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악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것이 설령 덜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강한 악마가 슬그머니 동행에 들어올 것이다. 카드게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은 자신의 패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이 게임 막판에 들고 있는 최고 카드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오래지 않아 이기기 때문이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행운이 부를 때는 주저 말고 따르라.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당신의 운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의 기질보다 운에 더 많은 것이 달려있다. 때가 한참 지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행운을 기다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아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행운도 때가 있다. 하지만 행운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면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행운의 여신은 용기 있는 자를 좋아한다. 반대로 불운이 닥친다면 그 불운이 더 번지기 전에 과감히 그만두어야 한다.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이뤘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끼므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과장은 금물이다. 절대로 과장하지 마라. 과장의 말은 진실에 반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은 판단을 낭비하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지식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과장은 거짓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장이 지나치면 안목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더 나아가 과장이 심할 때는 분별력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칭찬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욕망을 부른다. 만약 칭찬의 가치가 대가와 호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하고 반발한다. 결국 과한 칭찬은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칭찬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앗아간다. 신중한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일하며 과오보다는 차라리 생략으로 인한 실수를 선호한다. 비범한 것은 드물어서 그것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진실은 소수이고 오류는 흔하다. 생각은 신중하게, 말은 지혜롭게 하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는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만이 할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비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갑절의 증오심을 부를 수도 있다. 비판의 대상과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모두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수는 흔하고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자기 입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처음 의도와는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은 반박하는 일은 물론 반박당하는 상황도 피한다. 물론 속으로는 비난을 대비하더라도 실제 입 밖으로 낼 준비는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지만 억지로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하되 자신을 이해해줄 소수의 올바른 사람 앞에서만 침묵을 깨고 자기 뜻을 전한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라. 주변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줄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의 힘은 쓰지 마라. 지식이나 권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 능숙한 매자비는 추적하기 쉬운 새만 이용한다. 오늘 보여줄 게 너무 많으면 내일 보여줄 게 없어지는 법이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참신함을 보여주어라. 매일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상대방의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고 능력의 한계를 감출 수 있다. 찬란한 시작보다 평범한 마무리가 어렵다. 행운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즐거움의 문이지만 나가는 문은 슬픔의 문이다. 따라서 항상 끝을 생각해야 한다. 시작의 찬사보다는 유종의 미를 더 중요시하라. 보통 불운한 사람은 시작할 때는 운이 좋지만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다. 시작할 때 찬사를 받는 것보다 나갈 때 평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행운의 여신은 들어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만 나가는 손님은 차가우리만큼 속히 내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켜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휘둘리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야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자기 반성은 지혜의 학교다. 자신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능력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찾아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자기 개발이 시작된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이런 사람은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지며 쉽게 무너진다. 타인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의지를 단단하게 지킬 수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욕망과 지식 사이에서 항상 갈팡질팡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요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요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갈팡질팡하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원래 타고난 성향 때문이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든 변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일관된 사람은 신뢰받기 때문에 능력도 빛을 발한다. 만약 이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깊이 고민한 후에 보이는 행동이다. 매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의 지성은 매일 다르고 의지는 더욱 들쑥날쑥 변한다. 따라서 운도 갈팡질팡 따라주지 않는다. 어제는 예라고 했다가 오늘 아니요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에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 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 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훌륭한 능력도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지만 모두에게 이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불행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이겨도 지는 꼴을 당한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린다.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얻었던 존경심조차 사라져버리고 천박한 자들 사이에 남아 불명예만 얻을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중용을 지켜야 한다. 탁월한 자가 되면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횃불의 불꽃이 클수록 더 빨리 달아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탁월함은 많이 드러날수록 소진되기 쉬워진다. 더 존경받고 싶다면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라. 품위 있는 사람은 관대하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특히 안 좋은 일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중요한 일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신사같이 관대하게 행동해야 한다. 관대한 행동이야말로 용맹한 자가 할 만한 행동이다. 다스리는 자에게는 부하의 행동을 못 본 척 관대하게 넘기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는 적이 저지른 일도 적당한 선에서 관대하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법이다. 특히 이것이 불쾌함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면 더 그렇다. 불쾌한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미친 짓일 뿐이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라.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정념에 휩싸이지 말고 의도를 숨겨라. 정념에 휩싸이면 당신의 영혼의 문은 속절없이 열린다. 정욕에 눈이 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를 들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장 실용적인 지식은 정념에 휩싸이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감추는 데 있다. 카드패가 노출되면 판돈을 잃을 위험이 커진다. 신중한 사람은 정보를 캐내려 하는 사람과 싸운다. 자신의 무기를 숨긴 채 공격하는 오징어의 현명함을 배워라. 당신의 취향을 너무 드러내 보이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의 취향을 역이용하거나 아첨하여 현혹하지 않도록 말이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겉모습 또한 가꾸어라. 보통 사람들은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내면을 볼 뿐이지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른다. 겉보기에 나쁘다면 옳은 일이라도 충분하지 않다. 행운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하라.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다. 위가 크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그릇도 크다는 뜻이다. 큰 그릇을 소유한 사람은 행운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과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일 수 있다. 능력의 크기가 원래 작거나 훈련이 부족해서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행운이 오더라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고통받는다. 감당 못할 명예를 얻은 사람은 여유가 없고 부자연스럽다.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항상 위태롭다. 이런 사람에게는 행운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며 소심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지나친 자기 만족은 피하라. 지나친 자기 만족은 보통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하면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자세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재능에 만족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자기 불신은 일종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행여 불행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위안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여 미래를 걱정해 본 사람은 불운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디세이를 쓴 호머도 깜빡 졸 때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왕좌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공허한 자기 만족의 꽃을 피우고 다시 자기 만족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반복할 뿐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불신하면 불쌍한 영혼이 된다.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보통 악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관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이 사람은 과거의 일로 비난하고 저 사람은 앞으로 할 일로 비난한다.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본성이 후천적 성격보다 더 잔인하고 부도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람은 티끌만한 작은 결점을 큰 결점으로 과장하여 다른 이를 비난한다. 또 천국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린다. 여기에 정념이 들어가면 이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반면에 고귀한 본성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관대하게 넘어간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친구란 모름지기 서로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존재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모든 사람은 기대받는 대로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얻어라. 마음이 가는 대로 말이 따라간다. 여기에 친구를 사귀는 비법이 있다. 좋은 말과 행동을 먼저 베풀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사귐에 있어서 호감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호감은 친절한 행동과 말로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행동과 모습이 달라진다. 만약 주위에 친구가 없다면 적으로 둘러싸여 살아야 한다. 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안녕이라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사람과는 머지않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옹졸한 일이다. 말하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고 듣는 사람도 기쁘지 않다.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에 대한 말을 삼가야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대중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하나는 잘난 채, 다른 하나는 자기 비난이다. 능력은 자연스럽게 보여줘라. 뛰어난 사람일수록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잘난 척은 다른 사람에게 천박한 인상과 함께 불쾌한 감정을 심어준다. 모름지기 언행이 자연스러워야 보는 사람도 편안한 법인데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잘난 척하면 보기 거북하다. 또 사람들은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행동에 호감이 따르는 법이다. 어떤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공로를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감추어야 한다. 모든 노력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인 척 가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인은 자신이 가진 장점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능력에 무관심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2배로 위대한 법이다. 이런 사람은 모두에게 찬사를 받는다.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추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하나의 결점이 재능을 감춘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욕망도 감춰야 하지만 결점은 더 감춰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자랑한다.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실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명성이 오래 머문다. 특히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일식때가 되면 달도 태양빛을 감출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재능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수를 감춰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생의 법칙은 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기를 머금은 사람이 되어라. 우아한 사람은 재능과 말, 행동에 생기가 있다. 우아함으로 장식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빛난다. 본성을 장식하는 것은 완벽함이지만 완벽함을 장식하는 것은 우아함이다. 우아함이 있어야 완벽한 재능도 빛이 난다는 뜻이다. 우아함은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우아함이란 대부분 타고난 자질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으로 쉽게 완성할 수 없다. 우아함은 편안함 이상의 자질이며 어려움도 쉬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자 완벽함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다. 우아함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생기를 잃고 친절함도 꼴사나워진다. 우아함은 용기, 분별력, 지혜, 심지어는 위험을 능가하는데 그 자체가 어려움을 쉽게 비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상한 사람은 2배로 빛난다. 신사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고상함이다. 마음과 취향에 기품이 있고 드높은 정신과 감정을 지니기 때문에 자연스레 위험이 뒤따른다.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으며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또 의지가 따르지 않는 순간에는 의지를 북돋아준다. 포용력과 너그러움, 그리고 모든 영웅적 자질은 고상함에서 비롯한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다. 홀로 지혜롭기보다 무리와 함께 미치는 게 낫다. 정치인이 항상 하는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르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무지에서 나올 때가 있고 모른 척하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무지하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미치는 것보다 무리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물론 괴물이 되기를 불사하면서까지 특이한 사람이 되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 주로 어리석거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트집을 잘 잡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주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동료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공격한다. 산의 진미를 즐기다 모래알이 씹히면 거슬리듯이 즐거운 자리에 언쟁이 가세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야생 동물과 길들인 가축을 함께 멍에로 묶어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잔인한 사람이다. 반박하기를 즐겨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분쟁을 쉽게 야기한다는 말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기술이다.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거친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살다 보면 거친 태풍과 같은 날을 만날 때가 많다. 이럴 때는 항구로 돌아가 닻을 내리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 간혹 치료제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명한 의사라면 처방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때로는 치료제를 쓰지 않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대중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한다. 지금 물러나면 나중에 승리한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조금만 건드려도 탁해지고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따라서 모든 소란을 가라앉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마라. 일진이 사나운 날이 꼭 있다. 이런 날은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어떤 일이어도 2번만 해보면 오늘이 일진이 사나운 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지혜도 마찬가지라서 사람이 항상 지혜로울 수는 없다. 많은 것이 운이나 때에 따라 좌우된다. 완벽함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고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있다. 심지어 지혜도 때에 따라 적게 발휘되는 날이 있고 많이 발휘되는 날도 있다. 이처럼 일의 결과가 좋으려면 때를 잘 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도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결과가 나쁜 사람이 있다. 때를 잘 타면 무슨 일이든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최고조에 이른 기지와 재능을 칭찬받고 행운까지 상승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기회를 움켜쥐어야 한다. 사소한 기회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명민한 사람은 사소한 조짐만으로 행운의 날과 불운한 날을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라.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갖춰라. 안목이 높은 사람의 공통적인 장점은 대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다. 꿀벌은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로 향하고 독사는 독을 만들기 위해 쓴풀로 향한다. 취향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나쁜 점을 먼저 찾는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 좋은 점이 한 가지씩 꼭 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책도 읽다 보면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수천 가지 장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 치부에만 집중하며 비난한다. 마치 청소부라도 되는 듯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 흠집을 이잡듯 뒤진다. 그렇게 다른 이의 흠으로 가득한 치부책을 머릿속에 채워넣는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안목만 낮춘다. 쓰레기를 뒤지며 남은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불황자처럼 슬픈 삶을 살게 될 뿐이다. 반면에 수천 가지 결점에도 아름다운 점 한 가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의 긍정적인 안목은 행운을 부른다.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말라. 상처 입은 손가락으로 모든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마라. 악의적인 사람은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화를 낼 필요도 없다. 놀림감이 되면 더 화가 날 뿐이다. 악의적인 사람은 상처를 찾아 자극하고 성질을 부리게 만든다. 거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급소를 찌르려 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개인적인 문제든 타고난 환경 탓이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때때로 운명까지도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상처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약점을 감추어라. 그리고 즐거움도 절제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동료는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달은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다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이를 축혀 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라. 친구는 신중히 선택하라. 사람은 경험과 운명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친구 관계에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애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지 않고 우연에 기대어 사귄다. 모름지기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공통 분모가 없어 친구가 되기 힘들다. 즐겁게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도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정보다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사이일 수 있다. 바람직한 우정도 있지만 통념에 어긋나는 우정도 있다. 전자는 풍부한 영감을 주지만 후자는 단순 쾌락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는 서로를 깊게 통찰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익하다. 그러므로 친구를 고를 때는 우연에 기대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여 골라라. 지혜로운 친구가 있으면 근심이 물러가고 어리석은 친구는 근심을 달고 온다. 하지만 친구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빌어주지는 마라. 행운도 지나치면 친구를 잃기 쉽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